발리 여행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팁을 환전, 교통, 쇼핑, 그리고 기타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 사기가 조금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위조 화폐를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대요. 공항에 도착해서 호텔 가는 게 훨씬 종류가 많고 훨씬 이쁜 게 많더라고요. 훨씬 이득이에요. 흥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내가 너무 지금 그지라서 내가 이 가방 못 사겠다. 절반 정도까지 아마 내려갈 거예요, 가격이. 꼭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장 최근에 갔다 온 발리 여행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날씨도 춥고 연말이고 해서 발리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막상 다녀오니까 원래는 그전에는 발리라는 곳은 그냥 단순하게 휴양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매력이 많은 나라더라고요. 일단은 매력 중에 하나가 물가가 너무 저렴해요. 물가가 저렴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먹을 것도 실컷 먹을 수 있고 놀 것도 실컷 놀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음식. 저는 여태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막 음식이 너무 입에 잘 맞아 이런 적은 없었는데 발리는 좀 너무 음식들이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음식들이 너무 입에 잘 맞았어요. 약간 인도네시아 음식들이 한국인 입맛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여행할 때도 약간 두 부류가 있잖아요. 좀 정적인 부류와 동적인 부류. 근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발리 여행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팁을 환전, 교통, 쇼핑, 그리고 기타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환전. 제일 중요한 거죠. 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발리의 화폐 단위는 루피아거든요. 루피아인데 환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단순하게 한국 국내에서 환전을 루피아로 환전을 해가는 경우. 두 번째는 현지에서 출금 가능한 체크카드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현지에서 인출해서 쓰는 방법. 세 번째로는 국내에서 달러화로 먼저 환전을 한 다음에 달러를 가지고 현지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국내에서 환전을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환전을 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국내 은행에는 루피아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 적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굳이 국내에서 환전을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체크카드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현지에서 인출을 하는 방법.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뽑아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ATM 기계는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돈을 뽑아 쓰기가 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단점은 사실 저는 ATM 기를 저도 염두를 두고는 있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카드를 불법 복제하는 사기가 조금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도 사용할 때지만 ATM 기기에서도 카드를 불법 복제해서 그게 이제 사용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저는 그게 좀 염려가 돼서 체크카드는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래서 국내에서 달러로 환전을 먼저 한 다음에 현지에서 환전을 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현지 환전소라든지 아니면 호텔에서도 환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호텔의 환전 환율 같은 경우도 그런 환전소랑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묵으시는 호텔에서 환전을 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고 환전소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환전소 같은 경우는 환전소가 또 사기가 좀 있대요. 가끔. 특히나 그 사설 환전소 약간 공식적인 그런 어떤 브랜드화 되어 있는 환전소는 괜찮은데 사설 환전소 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구멍가게처럼 생긴 환전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에는 환율이 고시가 되어 있는데 숫자리가 이렇게 000으로 안 끝나고 999로 끝나는 데가 많아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렇게 환율을 헷갈리게 계산하기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환전을 해줄 때 뭐 밑장을 빼고 준다거나 아니면 위조화폐를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환전을 하실 때는 꼭 약간 그런 구멍가게 같은 곳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조금 오피셜해 보이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간판이 있고, 그리고 환율도 끝자리가 000으로 끝나는, 웬만해서는 그런 곳에서 환전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여행 경비가 그렇게 막 고액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환율 차가 그렇게 여행 경비에 막 되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보다는 편리성하고 위험성이 제일 적은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환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교통. 일단은 먼저 공항에 도착해서 호텔 가는 게 제일 첫 번째 루트잖아요. 발리는 밤 비행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발리 도착하면 뭐 밤이나 새벽이 될 텐데, 그때는 공항에 가자마자 택시 기사들이 아주 그냥 쫙 걸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면은 바가지 쓰고 되게 비싸게 택시비를 내고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내에서 픽업 샌딩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하는 거, 그리고 유심까지 같이 해서 묶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걸 이용했는데 현지에서 사면 유심도 굉장히 비싸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픽업 샌딩하고 유심하고 같이 준비해서 가시면 훨씬 편리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지에서 이제 돌아다닐 때는 보통 택시랑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을 하죠. 택시랑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현지의 그랩 어플을 꼭 까세요. 그랩 어플, 뭐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 같은 건데요. 거기서는 택시랑 오토바이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해요. 유의하셔야 될 점은 우붓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랩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랩을 부르거나 뭐 그러는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일정을 짜실 때 꼭 유의를 하셔서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짧은 단구간 말고 긴 구간이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뭐 이동을 해야 된다 하시면 오토바이를 렌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택시 투어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오토바이 렌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10,000원 돈도 안 할 거예요. 대신에 조금 위험성이 있죠. 저도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한번 목격을 했어요. 그만큼 오토바이 사고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현지 사람들도 오토바이를 워낙에 많이 타기 때문에 도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운전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오토바이 운전에 조금 숙달이 되어 있으시고 그런 것에 조금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오토바이를 타는 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장구간, 굉장히 긴 구간을 이동을 하셔야 된다 하시면 택시 투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택시 투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0시간 기준으로 그때 한 50불? 50불 정도였고, 그리고 이동이 좀 많은 구간은 한 70불, 80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10시간 동안 원하는 곳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발리 지역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서 이동을 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택시 투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대신에 좀 도로가 좁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막히는 시간대에는 조금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단점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택시 투어. 그리고 세 번째는 쇼핑. 발리 가서 인생샷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옷을 입고 가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발리 가기 전에 쇼핑을 막 했어요. 전 항상 여행 가기 전에 쇼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휴양지 룩 같은 거 원피스 막 사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옷을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지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쁜 옷들이 너무 많아요. 휴양지 원피스 같은 거 우리나라 국내에서 보는 것보다 발리가 훨씬 종류가 많고 훨씬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짐 옷 말고도 짐이 너무 많잖아요. 옷을 최대한 뭐 하루 이틀? 첫날, 둘째 날 정도 입을 옷들만, 아니면 조금 안에 입을 나시티라든지
뭐 속바지라든지 그런 것들만 챙겨 가신 다음에 현지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스미냑 지역이 조금 고급진 지역이잖아요. 약간 우리나라의 청담동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발리 물가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은 가격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일반 뭐 보세 가격 정도인 것 같아요. 대신에 옷이 되게 퀄리티가 되게 높고 되게 예쁜 옷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꾸따 지역이라든지 우붓의 뭐 그런 시장 같은 곳에 가시면 되게 저렴한 옷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한화로 하면은 5,000원? 비싸봤자 10,000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다만 시장에서 구입을 하실 때는 흥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현지에서 이거 가방 라탄백을 샀어요. 이거 라탄백, 발리 라탄백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를 사려고 처음에는 라탄백들이 막 이렇게 잔뜩 진열된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돈으로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3만원? 35,000원? 이런 거예요. 가방 되게 비싸네. 그리고 너무 비싸서 안 사고 있다가 다른 가게에 갔어요. 원피스를 사려고 갔는데 거기도 라탄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얼마냐 해가지고 흥정해서 거의 한 10,000원 돈? 10,000원 돈에 산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사실 흥정을 잘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흥정 같은 걸 진짜 못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흥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가셔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봐야겠죠? 얼마냐고 물어봐요. 이거 가방 얼마예요? 하면은 거기서 뭐 얼마라고 불러줘요. 그러면은 고민한 척을 해야 돼요. 고민한 척을. 그다음에 너무 비싸다는 말을 넌지시 던져주고 너무 비싸네. 좀 마음에 드는 티를 되게 많이 내야 돼. 막 매보고 막 되게 예쁘다 이거 되게 예쁘다. 근데 너무 비싸다. 너무 아쉬워서 나는 도저히 못 사겠다. 나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내가 너무 지금 그지라서 내가 이 가방 못 사겠다. 되게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로 이러고 돌아서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붙잡을 수도 있고 붙잡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붙잡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서 붙잡으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조금 내려주면 거기서도 고민을 한 척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너가 원하는 가격이 얼마냐 계산기를 이렇게 들이밀어요. 한 절반 정도 가격을 불러보는 거죠. 그러면 그보다 더 내려주셔도 돼요. 한 3분의 1 부르셔도 돼요. 부른 다음에 거기서 또 이래. 이래요. 거기서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절반 정도까지 아마 내려갈 거예요, 가격이. 그럼 그때 이제 원하시는,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하시는 가격이 오면 그때 이제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이제 발리 가셔서 이거는 꼭 해보세요 라고 하는 추천드리는 것들. 먼저 첫 번째는 1순위는 서핑. 서핑은 진짜 꼭 하셔야 돼요. 저도 서핑을 한 번도 안 해봤다가 발리 가서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초보 강습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거기 한국인 분이 하시는 서핑 스쿨도 있어요. 저는 거기서 했거든요. 일단은 국내랑 다르게 파도가 거기는 굉장히 많이 치거든요. 굉장히 많이 치고 굉장히 큰 파도들이 많아서 서핑을 하기 정말 최적화된 바다인 것 같아요. 서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서핑을 이미 경험을 해봤다, 서핑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도 이건 못 해봤어요. 래프팅. 발리에서의 래프팅은 그렇게 막 엄청 다이나믹하진 않은가 봐요.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래프팅이라고 하는데 경치 때문인지 너무너무 좋았다는 평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일정 때문에 해보진 못했지만 발리에 가보시는 분들이면 래프팅도 한 번쯤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가. 거기에 또 요가 클래스가 굉장히 많아요. 베지테리언이나 뭐 요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발리라는 지역이 요가 클래스도 많고 일단 호텔에 가면 호텔에는 무조건 다 요가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원을 따로 가셔도 좋고 호텔에서 진행하는 요가 클래스를 들으셔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쿠킹 클래스. 저는 쿠킹 클래스도 못했어요. 쿠킹 클래스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발리 음식을 만드는 쿠킹 클래스래요.
그러니까 발리 현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클래스인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리 여행 팁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발리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를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